세계 7대 불가사의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인들이 당대 기준 신기한 건축물들을 선정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레고리우스 투로넨시스가 안티파트로스의 기록을 비롯해 경이로운 건축물들 리스트를 취합한 7대 불가사의 리스트다. 대부분 고대 혹은 중세 초기에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창작물이나 구전에서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신비감을 부풀려왔고 지금도 수많은 작품들의 소재가 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7개의 건축물을 선정한 인물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인물인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로 자신이 쓴 시에 당시 놀랄만한 건축물들을 언급한 것이 최초다. 이집트 기자의 소재한 거대한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의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이다. 일명 쿠프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금자탑이자 기자를 대표하는 피라미드 3기 중 가장 크기가 거대해서 대피라미드라고 부른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대략 기원전 26세기에 지어졌다.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데 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지금과는 달리 매끈했고 맨 꼭대기의 피라미디오는 금이어서 매우 크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이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 외벽의 석회석들을 뜯어버렸고 현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울퉁불퉁한 내부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포장 이전의 외벽 모습이다. 3800년 넘게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건물답게 고대부터 수많은 기록에 등장한다.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도 고대의 유적으로 유명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긴 것인데 이때에도 이미 지어진 지 2000년이나 지난 고대 유적이었다. 현재는 이집트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매년 14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 잔해와 터만 남았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 존재했던 거대한 옥상 정원 단지를 말한다. 단순히 옥상에 조성한 정원이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당대의 건축 기술로 고층 건물에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높은 곳에 조성된 정원은 여러 신화에서 신이 다스리는 낙원의 이미지와도 닿아 있었으며 고대인들은 당시로서는 상상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이 지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했다. 1세기 히브리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정원을 건설했다고 기록했다. 아미티스는 메디아 출신의 공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다고 전해진다. 아미티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고향과는 다른 평야 한가운데 위치한 바빌론의 삶에 지쳐 향수병을 앓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고향을 닮은 정원을 건설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다. 공중정원이 정확히 없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서기 1세기 즈음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5세기경에 건설된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내부에 위치한 좌상으로 기원전 435년에 조각가 페이디아스에 의해 조각되었다. 조각가 페이디아스는 8년에 걸쳐서 제우스상을 만들어냈는데 당시 모든 이들이 그 조각상의 위엄에 압도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제우스상은 394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고 47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상이 위치해 있던 제우스 신전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전통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426년에 로마 전역에 신전 파괴령이 내려지며 사라졌으며 522년과 551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형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실존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1958년 제우스 신전터에서 제우스상의 작업장 유적이 발굴되면서 제작 연도 등이 확실해졌다. 삼나무로 조각한 후 상하로 마감하였으며 황금 망토를 둘렀다. 또한 금, 흑단을 비롯한 각종 보석으로 치장해서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높이가 90cm, 폭이 6.6m인 기단에 위에 세워졌으며 순수 제우스상의 높이만 해도 약 12m에 달해 신전 천장에 머리가 닿았다고 한다. 그래서 제우스상이 일어선다면 머리가 천장을 뚫었을 것이라고 한다. 상의 오른쪽에는 니케가, 왼쪽에는 독수리가 앉은 지팡이가 조각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고대 에페소스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을 모시던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 268년 로마
제국을 침공한 고트족이 파괴하여 사라졌다. 첫 번째 신전은 청동기 시절부터 존재한 건축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신전을 아마존이 건설했다고 추측했다. 기원전 7세기에 홍수로 폐허가 되었지만 기원전 550년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가 크레타 출신 건축가 케르시프롬과 그의 아들 메타게네스에게 의뢰하여 재건되었다. 이 시기 건설된 신전은 매우 화려했다고 하는데 높이 30m에 너비도 대략 50 곱하기 110m가 넘었으리라 추측한다. 현재의 축구장과 비슷한 규모였다. 건물 자체도 크고 아름다웠을 뿐더러 기반도 상당히 높은 곳에 건설되어서 에게해 1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니 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356년 심각한 관심병자 헤로스트라투스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내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겠다 하는 이유로 불을 질러 두 번째로 파괴되었다. 에페소스에서는 그를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인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려 했지만 역사가 테오폼푸스가 기록을 남겨 결국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악명은 그가 바라던 대로 역사의 길이 남았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재건을 지시하였다. 대왕 사후인 기원전 323년에 세 번째 건설이 시작되어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끝날 때까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타 종교 신전을 파괴하고 폐쇄하는 와중에 아르테미스 신전도 폐쇄되어 파괴된 듯하다. 5세기 초까지는 신전이 존속했다고 추정한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은 기원전 353년에 튀르키예의 할리카르나소스에 건설된 무덤이다. 45m 높이로 지어졌으며 각각의 내면에 스코파스와 같은 당대 저명했던 그리스 조각가가 제작한 부조 조각으로 장식되어져 있었다. 무덤의 상단 부분에는 한 면에 10개씩 총 36개의 기둥이 각불 모양의 지붕을 받치고 있으며 각각의 기둥 사이에는 조각상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이 거대한 무덤에는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마우솔로스와 그의 아내인 아르테미시아 2세가 안치되었다.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있었던 강진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참고로 이곳의 유물들 상당수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있다. 유명한 유물로는 그리스인과 아마존족의 전투 장면을 새긴 프리즈와 마우솔로스 상으로 보이는 높이 3m의 조각상 등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마우솔로스가 죽자 그의 누이 겸 아내인 아르테미시아 2세는 비탄에 잠겨 그를 화장한 재를 포도주에 넣어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겠노라 맹세했으며 본인도 결국 죽은 뒤 이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영묘는 그녀가 죽은 뒤인 기원전 350년 후반쯤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 있었다고 하는 청동거상. 높이는 받침대를 제외하고도 30m가 넘었다고 한다. 항구 입구 양쪽에 발 하나씩 딛고 선 형태라는 전승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틴어 콜로수스는 고대 그리스어 콜로소스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그 자체로 큰 상이란 뜻이다. 따라서 로도스의 거상이란 한국어 번역은 매우 정확하다. 로도스의 거상은 승전 기념물이다. 안티고노스 왕조의 안티고노스 1세는 기원전 314년 제3차 디아도코의 전쟁이 발발하자 아들 데메트리오스 1세 폴리 오르케테스에게 아테네를 점령토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패권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기원전 307년에는 헬레폴리스까지 동원하여 로도스를 침공했으나 로도스가 강력히 저항하거니와 이집트 태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로도스를 지원한 탓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치열했던 포위 공격을 이겨낸 로도스에서 포위군이 남기고 간 장비들을 처분한 돈을 사용해 도시의 수호신인 헬리오스에게 봉헌하기 위해 기원전 292년부터 기원전 280년까지 만든 건축물이 바로 로도스의 거상이었다. 거상은 완공된 지 56년이 지난 기원전 224년에 지중해 동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쓰러졌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거상 재건 비용을 지원하겠노라 약속했지만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로도스 정부는 재건하지 않고 신상을 쓰러진 채로 놔두었다. 800여 년이 지난 서기 654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파 무아위야 1세가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도스를 뺏은 후 거상을 에메사의 유대인 상인들에게 고철로 팔아버렸는데 그 청동 조각들을 운반하는데 낙타 900마리가 넘게 필요했다. 그렇게 로도스의 거상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후대에 세워진 여러 거상들의 영감을 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다. 파로스 섬에 만든 등대라서 파로스의 등대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파로스 섬과 헵타스타디온이라고 불리던 1km 남짓한 제방으로 연결되었는데 이곳의 동쪽 끝에 파로스 등대가 서 있었다. 이집트 해안선은
매우 단조로워서 항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파로스의 등대는 항해의 편의를 위해 건설했을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의 장군이자 헬레니즘 이집트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첫 번째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건축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스스로 이집트의 왕으로 즉위하여 자신을 소테르로 칭하고 알렉산드리아 항구 부근의 조그만 파로스 섬에 등대를 건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등대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대에 이르러 완공되었다. 여담으로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해당 불가사의를 맨 처음 선정한 안티파트로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살다 보니 매일 보는 이 등대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바빌론 성벽을 선정했다고 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